반갑습니다. 제39강 배팅의 기준입니다. 오랜만에 올려드렸는데 앞으로는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고 웬만하면 만들지 않고 이 유튜브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늦어진 만큼 좀 빨리 해서 100강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필요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영상이 뭐냐, 주식이 올라간다 이런 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주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물론 요건 굉장히 들어먹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욕 좀 먹고 해도 문제가 없고 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플랫폼 업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업체라든지 이런 이제 거품이 잔뜩 낀 종목들의 추락 경고의 어떤 영상을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 동기가 좀 생겼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이 조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시고, 원래 이 주식 투자에 어떤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운칠기삼이니까 사실 이 3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이 3이라는 실력이 올라오는 시기는 나쁜 시장을 겪으면서 올라옵니다. 좋은 시장에는 누구나 다 돈 법니다. 갖고 있으면 오르고 물려서 버티면 원금 회복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돈 버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 말고 지금과 같은 조금 어려운 시기에 실력을 키워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주기상 내년에 한 번 더 센 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앞으로 한 내년 상반기 말까지 해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식 공부를 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영상도 좀 많이 올려드리고, 물론 당연히 제가 다 맞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배팅의 기준인데, 부제를 쓴다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몰빵을 언제 해요? 이게 부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몰빵을 언제 하느냐, 이거의 주제의식을 갖고 보시면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적절한 투자 비중이 뭐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보통 한 종목에 100%를 때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아니면 아주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방송에 한번 출연할 일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 같이 출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뭐 비중 1, 2%씩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그걸로 그 당시에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적절한 투자 비중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주제로 삼는 건 평범한 투자자입니다. 그럼 평범한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적절한 투자 비중이 어떤 것이냐?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누군가하고 다툼이 있을 때 대부분이 보면 이 언어의 잘못이 큽니다. 어떤 거냐면 서로 기준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짜증나, 이게 그냥 살짝 기분 나쁘다라는 거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짜증나가 굉장히 큰 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단어를 달리 해석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잡아두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럼 많이, 적당히, 적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도대체 얼마냐 라고 보면 대충 많이는 한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게는 10% 이하, 적당히는 한 20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면 평범한 투자자들은 어떤 배분을 해야 되느냐? 대형주하고 고배당주에 큰 비중을 넣어야 됩니다. 제 그 영상 다른 거 보시면 적절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배당주가 55%가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을 많이 해서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성 있는 종목이나 추세 대응을 하는 종목들, 시장이 좋을 때는 주기가 길기 때문에 추세가 아주 길어집니다. 몇 달간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올랐다가 금방 죽습니다. 이게 주기가 짧은 거고, 주기가 길면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뭐 1,000원짜리가 한 2,000원, 3,000원 금방 가니까,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추세 대응이 시장이 좋을 때를 전제로 적당한 비중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개잡주라든지 이 불량식품 같은 종목들은 적게 해서 전체 자산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보통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거꾸로 되는 투자 배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중을 보면 건강식품이 많고 불량식품이 적은데 주가 변동이 발생하면 건강식품에서 오르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식품은 보통 오르면 매도를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불량식품의 맛을 들으니까 불량식품 사고, 그러다 보면 한번 얻어 터지게 됩니다. 그럼 하락하면 거기서 대응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0이 될 때까지는 추가 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더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불량식품의 비중은 늘어나고, 최종 비중을 보면 건강식품은 뭐 좋아서 팔았다든지 이렇게 돼서 없는 반면에 하락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불량식품의 비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더라. 그 상태에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아니면 그 뭐지? 창장 폐지라든지, 예. 요런 거 한 방 얻어맞으면 다시는 복구 불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투자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증권사 통계를 보면 한 6개월 정도면 거의 대부분 깡통 계좌가 된다. 이게 대부분 이런 수순을 밟아서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불량식품에서 마이너스 한 60, 70%를 얻어맞았다. 회복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두세 배 남아야 되는데 두세 배를 어떻게 남깁니까? 손실 보는 사람이 갑자기 두세 배 수익을 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적절한 투자 비중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꾸로 되는 이 투자 배분, 귀뚜라미식의 이 투자 배분을 바꾸셔야 그 다음에 단계를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고배당주를 왜 많이 비중을 둬야 되냐라고 하면 그 안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형주도 많이 내리던데요. 물론 내립니다. 뭐 혹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두산중공업이 옛날에 19만 원 하다가 지금 2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9만 원에 샀던 사람이 당연히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90입니다. 근데 중간에 유상증자하고 뭐 이런 거 증자 계속하면서 시총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총이 늘어났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데, 뭐 공짜로 주식 준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샀던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시총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공부 좀 하세요, 뭐 이런 무식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이제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계속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 안정성이 높다는 거고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좋다는 겁니다. 즉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자체적인 어떤 재료가 없습니다. 자체 재료가 없으면 시장에 따라서 시장 변동이 이렇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은 이런 정도의 변동을 지니게 됩니다. 즉 높은 변동성에서 오는 리스크를 충격 흡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쉽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박살나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이건 고배당주라서 결국은 회복하겠지라고 해서 매수를 하기가 쉽고, 또 적당히 올라가면 이 배당 수익률이 나빠졌어, 매도하기도 쉽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널뛰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비록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크지는 않지만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 자체보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왜 그렇게 내려가면 빨리 올라오느냐, 내려갈 때도 시장 전체의 위험 때문에 내려갑니다. 자체적으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럼 시장 전체의 위험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 뭐 시장 전체가 내려가니까 일단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현금화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때는 일시적으로 팔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장기 투자 성격의 개인,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나으니까, 그리고 배당 투자 성격의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한 9월 정도에 들어가서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시세 차익을 얻는데, 목적은 배당 수익만큼에 가져가는 거니까 수익만큼을. 그리고 기업들도 잉여 현금이 있으면 고배당주를 사놓으면 배당 수익이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주체를 보면 다양한 매매 주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팔아서 내려도 다른 주체들이 사서 회복하는 이런 복원력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체계적 위험 때, 시장 전체가 나빠질 때 사서 좋아질 때 팔면 되는, 근데 그 과정에서
혹시 선택이 잘못되더라도 기다리면 되는 그런 편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모험 자본이 있고 작전 세력이 있고 단타 개인이 있고 12BW 투자자들이 있고 차트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체로 다 모험 자본도 소액이고 작전 세력은 우리한테 수익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쪽이고 단타도 소액, 12BW 투자자들은 12BW를 파는 쪽이기 때문에 매도밖에 안 합니다. 차트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서 주가가 조금 올라간다 치면 여러분들 팔면 그거보다 훨씬 내려갑니다. 즉 개인 매매가 집중될수록 주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응집된 힘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지 파편화된 건 거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모험자본 주가 올라가면 매도, 작전 세력 주가 올라가면 매도, 단타 수익 나면 매도, 얘네들은 무조건 매도, 차트 역시 무너지면 매도, 다 매도하려고 벼르고 있는 쪽입니다. 앞서 있었던 투자자들 길게 보고 배당 계속 받고 실컷 오르면 팔고 그 전까지 완만하게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올라가면 팔지 않는 이런 쪽하고 비교하면 수급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즉 한 번 잘못 물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30%를 얻어맞는 게 중소형주다. 특히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절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급 구조 때문에 대형주나 고배당주의 비중이 커야 되고 중소형주 비중이 작아야 됩니다. 제가 대형주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정신력을 까먹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제가 굳이 뭐 어떤 걸 하지 않더라도 대형주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딱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중소형주만 매매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별 특징을 찾아보면 이 정상식품 같은 경우는 타인 투자금, 뭐 기관 투자자들도 지들 돈 아니지 않습니까? 펀드 들어간 사람들의 자금이거나 기업들의 돈이거나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까 급하게 매도할 일이 없습니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다가 당장 카드값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일부 팔아가지고 넣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처럼 뭐 정해져서 팔아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뭔가 돈의 시간이 한정된 그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거의 100% 망합니다. 시간이 한정된 돈을 쓰면. 왜냐하면 진짜 일이 꼬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4일인데 그러면 앞으로 10월 10일까지 돈을 써야 됩니다. 이 돈을. 그럼 10월 4일에 갖고 있다가 10월 10일에 팔아야 되니까 10월 10일에 써야 되니까 8일에는 팔아야지. 5일날, 6일날, 7일날, 8일날 이렇게 4번이 열립니다. 이게 10일이 주말이니까 그냥 수정해서 13일로 하겠습니다. 12일로. 자, 그러면 5, 6, 7, 8, 4개 중에 거래가 됩니다. 사거래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오른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서 챙겨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수익인데 내일 오르면 수익이 더 있는데 7일날 조금 내렸으면 여기서 못 팔았는데 8일날 훅 떨어져가지고 이거 손해보고 팔아야 되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난 조금만 남으면 팔아야지, 이걸 지킬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올랐다고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 팔면 참 좋겠지만 항상 지나가고 나서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진 돈을 쓰면 무조건 손해를 본다. 이거는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할 일이 없는 정상식품에 대한 투자금, 그리고 투자로 접근하는 주체가 다수고 배당 소득이라도 없기 때문에 꼭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아도 된다. 즉 다른 투자자들하고 제로섬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다가 회사가 망할 일 없으니까 특별한 큰 변수가 없다. 자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내리거나 오르거나 하는 것 빼고는. 그리고 가치는 이익을 계속 내기 때문에 결국 증가를 한다. 삼성생명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계속 내려왔습니다. 1월 초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왔는데, 그리고 1월 초에 비해서 지금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 아직 3분기가 없지만
자, 1월 초 그러면 1분기 영업이익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순이익이 1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분기 뭐 적긴 하지만 이만큼 늘어나고 3분기도 이만큼 늘어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삼성생명 주가가 떨어졌지만 가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지속이 됐다.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거를 계속 버티겠습니까? 결국은 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당장 내려가면 짜증이 날 뿐이지 나중에 되면 뭐 언제든지 또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매매해도 특별히 크게 낭패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배당 소득이라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NH투자증권 10년간 계속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0년 동안 NH투자증권이 4에서 5% 정도 계속 주식 배당도 하고 또 현금 배당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시세 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한 50% 정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만원 정도 샀다가 18,000원까지 올라가서 팔았다. 그러면 80% 수익에 그동안의 배당 수익까지 더해가지고 130%. 10년에 130%가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아주 성공적인 기업은 아니지만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가지는 위험을 상당 부분 상쇄를 해주는 게 정상식품, 즉 정상적인 기업들입니다. 예, 그럼 이 불량식품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투자 주체들이 자기 투자금입니다. 시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언젠가는 팔아야 될 돈입니다. 또 뭐 다른 비교 대상 종목이 있어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돈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데 6개월 지나면 주가가 얼마가 됐든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팔면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꼭 뭐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서 붙인다든지 신용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면 반대 매매가 속사포처럼 나와가지고 주가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급한 매도를 동반을 하게 되고 당연히 투자로 보는 투자자들 거의 없습니다. 이거 뭐 핫하니까 올라가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투기로 접근하니까 테마를 탔는데 시원찮네? 빨리 던져야지. 그러다 보면 올라갈 때 잠깐 반짝하다가도 내려갈 때 이렇게 됩니다. 순식간에 손해로 전환합니다. 나는 뭐 얼마든지 던져서 팔아야지. 이게 가능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어떤 거냐면 1,000원짜리 종목을 샀는데 1,500원을 찍었습니다. 테마를 사가지고 50% 수익이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또 1,4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꺾였으니까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1,500원에서 못 팔았는데 어떻게 팔아? 이렇게 하다 1,300이 되고 나중에 1,000원쯤 되면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파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데 이게 이제 700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그냥 계속 장기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못 팝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본전에서 팔 수 있는데 한참 고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행히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오고 그대로 사라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배당 소득이라도 없고 가치가 계속 증가하니까 기다려 볼 만한데 이 불량식품들은 시세 차익 외에는 없습니다. 주가 안 올라가면 그날로 끝입니다. 주식 손해보고 팔든지 계속 가지고 가든지 두 개밖에 없고 그 시간 동안 들어오는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유상증자 한다든지 감자 한다든지 하면 큰 폭으로 또 반토막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100%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적자 나는 기업이 많으니까 가치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투자자들은 급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투자자는 급합니다. 뭐 떠도는 소문 현실이 안 됐다 하면 던지기 바쁩니다. 그러면 위에 거 봤기 때문에 못 던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유상증자 얻어맞고 감자 얻어맞고 상장 폐지 얻어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듣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크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작게 들어가야 되고 뭐 요거까지는 납득을 하셨을 거고 그럼 대형 자체도 여기는 뭐 좀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 여기는 짧게 가져가야 된다. 아주 짧은 시간만 보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도 낮고
짧게 보유를 하고 비중이 크고 조금 길게 보유하고 이런 차이점인데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성립을 하려면 요 확률의 영역까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30% 정도 되면 전체 자산 수익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30, 30, 30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불량식품 같은 종목들 2 다섯 개를 쪼개서 갖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불량식품이 100% 올라도 2% 전체 자산에서 2%가 늘어납니다. 에이 많이 담으면 되지. 많이 담았다 박살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부분에서. 근데 30%를 담고 있던 건강식품이 올라갔습니다. 1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3%가 올라갑니다. 이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담은 종목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많이 담은 비중에서 손실이 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이만큼 담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10% 담으면 전체 자산에 영향이 미미하고 손실 커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2% 담았는데 유상증자 얻어맞아가지고 50%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1%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1%가 깎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망할 것 같지 않고 유상증자 이후에는 뭐 한동안 괜찮을 것 같고 청약까지는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한 4% 정도 물을 타서 그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많이 들어가야 또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몰빵의 조건이란 게 형성이 되는데 전략 종목 누구나 봐도 괜찮은 종목에 30%를 투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삼성생명을 가정을 하면 삼성생명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이런 정도의 비중을 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진했으니까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한번 30% 배팅을 해봅니다. 시장 전체가 붕괴가 돼서 체계적 위험이 도래를 해서 큰 종목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지금 71,700원인데 시장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한 6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뭐 추가 그 투매가 나오고 공포가 연출이 되면서 5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공포의 폭락이 왔다. 그러면 70% 더해서 아예 100%를 만들어 버려도 될 겁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요 75, 35에 37, 21이니까 56에다가 나누기 5 하면 5만 한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10이니까 5만 6천 원 정도 평단가가 되고 시장이 회복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약 4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의 조건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담고 있어가지고 내가 익숙해져야 되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장 전체 붕괴,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 붕괴가 와서 체계적인 위험이 시장을 지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가리지 않고 던져야 되고 그런 박앤세일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공포의 폭락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다 박는 겁니다. 싹 다. 이렇게 돼서 몰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몰빵은 착한 몰빵입니다. 근데 누가 이거 오른다더라 소문이 이렇더라 해가지고 뭐 1,000원짜리가 2,000원 갑니다. 다 박습니다. 500원 가면 어쩔 겁니까? 끝나는 겁니다. 주식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투자금 1억인데 한 방에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씩 만회해서 1억을 찾아야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만회를 해야지 더 심한 종목도 찾아다닙니다. 또 한 방 얻어맞으면 2,500만 원 됩니다. 거기서 한 병 더 얻어맞으면 1,200. 이쯤 되면 이제 뭐 더 위험한 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링.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방이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빵을 불량식품에다 몰빵한다. 그건 그냥 주식 투자 그만두는 걸 예약을 한 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만둔다? 투자금이 다 없어져서. 예, 그래서 이 필패 대응을 꼭 고쳐야 되는데 그런 몰빵, 불량식품에 몰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형주, 중소형주를 갖고 있을 때 대형주가 수익이 나고 중소형주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손실 난 건 보유를 합니다. 차익 실현한 걸로 물을 타버립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하는 종목은 팔고
추가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계좌가 나빠집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종목 5개 이상 전부 파란불 아마 이럴 겁니다.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왜냐면 오르는 거 팔고 내리는 걸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 심상치 않다. 내 종목이 빨간색이 있고 또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요 지금 수익 중인 빨간색은 남기고 손실 중인 걸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실 중인 걸 판 거를 제일 수익이 좋은 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심리 구조상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조차도 잘 못합니다. 저도. 왜?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요 파란색은 웬만하면 손절 안 해도 될 만한 종목들을 사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또 보완이 되는데, 대부분 이런 상승하는 종목을 팔고 하락하는 종목을 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하락하는 종목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샀는데 내려가면 거기서 더 삽니다. 내려가면 또 사고, 이게 하락하는 종목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몰빵하는 거, 불량식품 몰빵을 하니까 끝장난다. 그거는 한 방에 그냥 주식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몰빵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 베팅의 기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한층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약하면, 적절한 투자 비중은 대형주나 고배당주는 많이 가야 되고, 성장주나 추세 대응은 적당히 가야 되고, 개잡주나 불량식품은 적게 가야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끔 불량식품도 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거꾸로 되는 투자 배분, 불량식품을 적게 가져가고 건강식품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대체로 또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니까. 그것만 바꿔도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이런 다양한 수급 주체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인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전부 다 짧은 보유 기간을 지향하는 투자금이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는 팔고 싶은 사람과 판 사람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별 특징을 보면, 이 정상식품 같은 경우는 또 급한 투자자들이 잘 없고, 불량식품은 급한 투자자들이 많고, 그래서 기다리면 망하고 기다리면 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의 영역으로 보면 불량식품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1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큰 종목도 30% 정도가 한계긴 한데, 이 30%짜리가 수익을 결정을 하는 거고, 몰빵은 오직 이 조건, 좋은 종목이라고 샀는데 그 좋은 종목이 시장 전체가 갑자기 뭐 작년 코로나 사태처럼 내렸을 때, 그래서 공포의 풍랑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왜냐면 신규로 또 사면 잘 모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30% 정도 갖고 있던 종목에 다 몰아버리는 이런 몰빵은 착한 몰빵입니다. 근데 그 외에 불량식품에 몰빵하고 난 투자금이 적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몰빵한다,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투자금이 적으니까 몰빵한다라는 것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 내 투자금이 그냥 노동 한 6개월로 보완할 수 있는 투자금이다. 그때 몰빵은 여기 성장주나 추세 대응을 하는 종목에 몰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몰빵의 조건 외에는, 아니면 투자금이 적어서 그냥 성장주 몰빵하는 거, 이 경우를 제외하면 여러분 몰빵은 대부분 아주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패 대응 아주 간단합니다. 이 투자 배분으로 기본을 잡고 보니까, 그런데 투자 배분을 잘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오르면 매도하고 내리면 매수하니까 잘못됐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정확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물건 박앤세일합니다. 당연히 이걸 매수를 해야지 반품을 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비싸니까.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안 되는 게, 골프가 안 되는 게 힘을 빼면 더 멀리 간다라는 그 모순되는,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 모순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비싸면 팔고 싸면 사야 되는데 이것과 반대되게 해야 수익이 나는 이 모순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팔고 손실이 나면 보유하다가 손실 난 거면 보유하다 보니까 남은 게 불량식품밖에 없더라.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 거를 더 밀어주고 내린 거는
정리하고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